어떤 친구들은 한국 사람 만나야 돼요. 내가 일반적으로는 국제 커플이 낫다 하는 친구 있잖아.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한국 사람 만나야 돼. 그런 친구도 있어. 근데 내가 그 얘기 한 친구 기억나지? 봉봉이라고. 내가 봉봉한테 봉봉? 너는 한국 남자를 만나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한국 남자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외국 남자를 만나야 될까요? 약간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짤막하게 그 얘기만 살짝 하고 갈게요. 왜냐면 사실은 그 한국 남자가 절대 나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도 진짜 훌륭하고 멋있는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 남자 너무 많고 딱 봤을 때도 와, 저 남자 진짜 중국이다 한 친구도 진짜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막 한국 남자가 안 좋고 외국 남자 좋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한국 남자들 괜찮은 남자 비율이 좀 낮다 그 정도로 찝시다. 왜냐면 그러니까 분위기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항상 효율성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좀 효율성을 많이 따지고 비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국제적으로 솔직히 미국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호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호주에 갔는데 뭐 남녀 차별 어쩌고 서로 싸우는 거 저 진짜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길에서 뭐 남자가 어쩌고 여자가 어쩌고 이런 거 아예 여러분 그 문화 자체가 없어 아예 그 나라는. 그래서 남자는 항상 막 여자한테 이렇게 매너 좋게 잘 하려고 하고 근데 약간 거기 전부 다 약간 시골 사람들 같아요. 호주 사람들이 약간 그 레드넥이라고 하잖아. 오지 사람들이 약간 촌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시골 사람들 같아서 아 당연히 남자가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게 좀 있고 근데 여자애들도 되게 괄괄해요. 되게 괄괄해서 힘도 되게 세고 그리고 엄청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자라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약간 매너 있게 하고 여자들은 자기 약간 나도 힘쓸 수 있는 거 나 할 수 있어. 왜냐면 거기는 운동을 진짜 많이 하거든 여자애들이. 그래서 호주 여자애들 운동을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남자가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건 있지만 돈 내고 안 내고 이런 걸 막 서로 상처받고 막 빈정상하고 이런 문화가 좀 없어요. 돈적으로 좀 쿨하기도 하고. 그래서 호주에서 살 때는 특히 막 남녀 차별 이런 거 전혀 문제된 적 없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막 그런 것도 없고 아무튼 그런데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군대 때문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우리가 군대를 가는다 근데 여자는 군대를 안 간다 이게 사실은 남녀 차별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근데 난 그 마음 이해해. 왜냐면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군대 들어가 있는 동안 2년 그때는 2년이었어요. 2년 8개월 다 기다렸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남자가 군대를 가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하고 나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아들을 가진 엄마의 심정으로 약간 그 군대라는 체제가 얼마나 좀 그런지 그런 생각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감정을 가지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해. 난 군대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자한테 군대를 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미 군대가 약간 1년 낭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이 그냥 죽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뭔지 알지? 근데 아무튼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좀 화가 나 있고 근데 여자들도 또 워낙에 남존여비 사상이 한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해준 적 있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임성훈의 아침 방송 페미니스트 가정 딸로 나왔어요. 그때 10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페미니스트 가정의 딸로 출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페미니스트하고 요즘의 페미니스트는 완전 달라요. 젠더 갈등, 여성 혐오 막 이런 난리가 그 당시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없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저희 엄마가 일하는 여성이었는데 그때는 일하는 여성이 흔하지 않았고 약간 아빠가 공무원인데다가 좀 일을 5시 되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수월한 남편으로서 집안일을 되게 많이 도와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약간 여대장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페미니스트 1세대로서 약간 막 페미니스트 그룹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책도 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희 엄마가 페미니스트였고 그래서 막 이 가부장제 이런 거를 다 어게인스트 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집안 문화 자체가 좀 달랐는데 그게 특이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를 아침 방송에 출연을 시킨 거예요. 맞아. 우리 님이 한국에서는 페미니스트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성차별 하지 말자는 건데 오히려 페미니스트가 성차별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것도 좀 약간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죠. 완전 꼬여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며 여기서 혹시 페미니스트 누구 있죠?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저 페민데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갑자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발 빼고 이런 다음에 진짜 어이가 없어. 근데 솔직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여자는 당연히 페미니스트고 남자들도 다 나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페미니스트라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 어색해
부딪히고 이러는 게 외국에도 물론 그런 분위기가 없진 않아요. 물론 있어요. 왜냐면은 항상 익스트림은 존재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저하고 저희 언니, 저희 엄마, 아빠 다 같이 임성근의 아침 방송 갔고 그때 당시에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일상을 브이로그 찍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게 저희 아빠가 설거지를 하고 이런 거를 막 다 찍는 거예요. 나 혼자가 설거지를 한다니 해가지고 아빠가 설거지하는 모습 찍고 엄마가 일하고 있고 아빠랑 나랑 언니랑 세 명에서 밥 먹는 장면 이런 거 찍으면서 막 아니 엄마가 없는데 아빠가 요리를 해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나온 거야. 그게 방송에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같이 이제 촬영하고 저희가 스튜디오까지 갔어요. 스튜디오에서 임성근 씨가 저한테 막 랜덤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꼬맹이 르네는 뭐 어떨 때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페미니스트 특집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자극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진짜 남자가 되고 싶은 여자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들인 줄 알고 태어났는데 딸이어가지고 막 할머니가 엄청 막 곡소리를 냈고 그냥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살면서 저희 언니가 제일 사촌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저희 언니는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용돈을 더 많이 받고 그럼 저는 그 다음으로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촌 동생이 항상 저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걔가 남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T로서 어린이 T로서 내가 어당탕탕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왜 나는 용돈 더 많이 안 주고 쟤를 더 많이 주냐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 집안의 장남이지 않니 이런 거요. 어떤 장남이 뭐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데 내가 쟤하고 뭐가 차이가 있다고 이러면서 그런 데서 오는 너무 좀 서운함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눈에 띄게 막 장남을 더 예뻐하고 이러는 게 좀 얼처음이 없달까 그냥 what?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진짜 남존여비 심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던 해에 뭐 우리 엄청 올라가는 뭐 그런 해였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센 여자애들이 태어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어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페미니스트인 엄마의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페미니스트는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익숙한 가정에서 컸어요. 근데 페미니스트란 그냥 진짜 여자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엄청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때는 뭐 남자를 공격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이제 워낙에 한국은 진짜 그런 차별이 심했고 진짜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심했어요. 여자 차별하는 게 남자는 이래도 되는데 여자는 안 돼.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남자애들은 밥을 많이 먹어야 돼. 왜냐면 남자니까 우람해야지. 근데 여자애들은 밥 먹지 마. 막 굶어. 왜냐면 너는 여자니까 날씬해지 마. 이런 게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선생님들도 막 그런 얘기를 밖에 했어요. 여자애가 뚱뚱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막 진짜 학교에서 하고 막 그럴 정도 됐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이 있는 거지. 이 사회가 나한테 했던 차별들, 가정에서 겪은 차별들, 막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아들한테 용돈 더 주고 막 이런 것들. 재산도 막 아들한테 더 주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도 쌓여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때문에 있는 억울함이 좀 있고 여자들은 사회적인 차별 그리고 임금 격차 이런 거 너무 심하고 이게 서로 앙금이 있다 보니까 풀리질 않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남녀가 이제 한국인 남자, 한국 여자는 서로 싫어하는 약간 그런 대비 구조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자고 다 나쁘고 절대 아니고 한국 여자라고 다 드세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이제 룰을 잘 살기만 하면 돼.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괜찮은 탑급 남자들은 솔직히 전 세계 어디에서도 꼴리지 않을 만큼 탑급 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남자 있잖아. 그 미국에서도 무슨 존이었나? 이름이 존이었던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무슨 미국에서 의사인데다가 나사에 들어가서 우주 항공사가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 남자 장난 아니더만 막 그런 이력이고 열심히 살고 이런 남자들은 뭐 국적을 떠나서 다 괜찮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한테 한국 남자를 만나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특히나 매력적인 여자들이 있어요. 가령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남자들하고 아예 안 맞죠. 어떠한 부분에서도.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같아요. 이거 진짜 웃긴데 그 옛날에 그 슬레이브하고 마스터 관계 제가 한번 얘기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어떤 관계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들 중에서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이게 그때 그냥 성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막 리드 잘하고 막 분위기를 이끌고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마스터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나 너무
어릴 때부터 늘 마스터였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그렇고 막 약간 리더십도 있고 이래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약간 우르르 애들 몰고 다니고 이런 애들 있잖아. 난 원래 마스터였어. 어릴 때부터. 슬레이브 저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도 항상 좀 쥐락펴락했던 것 같아. 늘 항상. 근데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소수. 어디 있노? 그런 남자 너무 극혐이야. 근데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너드들이 많아. 뭔 줄 알아? 그런 약간 저 같은 마성의 그런 리더십 막 마스터 막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시키고 이런 거 잘 따르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뭔 줄 알아? 그런 애들이 진짜 괜찮은 모든 면에서 A급인 그런 순정적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한국 남자 중에 괜찮은 남자를 만나시고 했잖아? 그러면은 저하고는 다른 반전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마스터 같은 그런 기질이 있고, 그래서 저와 반대인 약간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잘 따르는 그런 남자들을 잘 만나요. 근데 그런 남자들 비율이 서양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는 서양 남자들이랑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남자들 이력을 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제 말을 되게 잘 듣고 약간 잘 따르고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부양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오래 만났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하디 같은 경우는 마스터예요. 본인도 마스터예요. 그냥 안 맞는 거야 나랑. 어떤 면에서 안 맞냐면 나는 내가 마스터인데 나하고 마스터 관계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딱 부딪히는 거야. 뭐 얘가 두 리더가 이 지구상에 그냥 그 한 지붕 아래 두 명의 리더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좋고만 궁짝이 잘 맞아도 안 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나도 포기를 한 거죠. 뭔지 알겠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말 잘 듣는 그런,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들을 막 노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더 슬레이브 같은 그런 남자들이 저 같은 마스터 기질을 가진 여자들이랑 잘 맞고 그런 남자들이 서양에 많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 저처럼 기센 여자들이 많아요. 기세고 딱 봐도 뭐랄까, 그러니까 남자한테 고분고분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가라. 여자들이요. 밖에 나가서 행복한 미래. 나를 따르는 슬레이브들과 함께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런데 내가 만약 당신에게 당신은 한국 남자가 더 잘 어울립니다라는 거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당신도 마성의 매력이 있어 물론. 근데 다른 매력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막 남자를 휘어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약간 융화되는 거를 더 잘할 것 같은.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은 한국 남자들은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여자들 이게 순둥순둥하는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 알파남들, 진짜 알파. 근데 그게 나쁘지 않거든. 이거 진짜 완전 성향이에요. 그런 남자들 중에 알파남이 있는데, 그럼 알파남 괜찮아. 얼굴도 잘생기고 뭐 일도 잘하고 능력도 막 좋고 막 이런 남자들인 거죠. 예를 들면은 신세계 대표 정용진 씨, 그런 분이 대표적인 리더십 있는 그런 마스터 같은 남자예요. 그런 분은 절대 순둥순둥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피나라버가 전 기가 안 세요. 어떻게 하면 세질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기는요, 여러분들이 세고 싶다고 해서 세지는 게 아니고요. 약해지고 싶다고 해서 약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타고난 기질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 하는 사람마다 말아먹는 마이너스 손이잖아요. 하지만 관상 보세요. 타고난 관상과 타고난 사주가 너무나도 좋아서 뭘 하든 망해도 여전히 가쁘죠. 그럼 괜찮습니다, 여러분. 뭔지 알겠지? 근데 우리가 트위터 그만 이렇게 했잖아. 근데 여러분, 정용진 씨요? 저는 정용진 씨가 하는 행동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지금 본인이 약간 추구미가 일론 머스크야. 뭔지 알아? 약간 또라이 같은 그런 분위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건데, why not? 인생 한 번뿐인데, 부자의 알파남에 성공한 사람으로 사는데 이쯤도 못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난 농담할 건데, 장난칠 건데,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추구미인 거예요. 근데 why not? 그런 사람 한 명쯤은 한국에서도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또 사형처럼 될 수 있어. 뭔지 알겠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풀어야지 막.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갑부가 이재용 씨. 참하잖아. 참하고 조용하고 막 앵커 같고 막 수줍게 웃고 막 이게 다잖아. 뭐 말도 조심하시고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만 있는 한국 사회,
답답해요. 왜냐면 미국처럼 목도 좀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야. 뭔 줄 알지? 그렇게 되고 싶으면 그렇게 좀 흐트러진 사람들이 점점점 좀 많아져야 돼. 뭔 줄 알겠죠? 그게 하여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기가 너무 세다. 일단 기가 세서 남자들한테 약간 피곤하다는 소리 들었다. 그러면 저는 외국인 남자친구들을 만나서 좀 말 잘 듣는 순둥순둥 너드미가 있는 알파나를 만나는 게 좋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수월하다. 뭔지 알지? 근데 내가 약간 나는 좀 리더하는 그런 남자들 중에서 완전 성공한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약간 한국 남자들 중에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좋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 남자들 중에 정말 성공한 남자들, 진짜 너무 괜찮은 남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워홀 가서 만난 남자가 막 대기업 다니고 막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다니까. 그래도 다 이제 벌어먹고 살 만큼은 살겠죠. 근데 외국인 남자들한테서 정말 많은 것을 기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국 남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전부 다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직업도 좋고 돈도 좀 벌고 막 이런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고 기대를 하잖아. 외국인 남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의 기대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왜냐면 일단 얼굴이 잘생겼고 그다음에 너무 다양한 차이점이 있고 애기가 혼혈이라서 예쁠 것이다 이런 다른 장점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직업이 그냥 좀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눈 감아주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너무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한국 남자 만나세요. 한국 남자 중에 알파남을 잡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요즘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상향혼? 상향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웃기지. 결혼할 때 그러니까 나의 레벨과 그의 레벨을 합쳐서 이렇게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그거를 약간 취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단어는 다르죠. 아무튼 상향혼이라는 그 개념으로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알파 걸이다. 그러면은 why not 상향혼 뭐 하면 되지. 괜찮은 남자들 잘 잡아서 연애도 잘하고 행복하게 사랑하고 살 수 있다면 why not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줄 때 항상 뭘 생각하냐면 저 진짜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거를 내가 원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뭐 돈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뭐 남자 능력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따뜻한 사람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일단 경제적인 안정감 가질 수 있는 남자야 하고 무조건 그리고 돈도 많아야 되고 지 능력껏 일도 잘 하고 그런 사람 만나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물론 우리도 그런 멋쟁이 남자 알파남과 만날 수 있는 알파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노력을 하나요? 우리 맨날 경제 공부도 하고 멘탈 관리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요? 뭔지 아시죠? 한국 남자들이 날 이제 좀 버거워한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외국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